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테랑의 공부라는 책입니다. 임종영 지음 콘택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1호 동시통역사인 저자의 통역 인생이 담긴 책입니다. 걸프전, 미국의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국내외 정재계 최정상을 전담 통역해온 전설적 통역사분입니다. 자신의 일과 공부에 대해 일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이를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왕은 내게 이름을 물었다. 내게는 미셸이라는 외국 이름이 있다. 포르투갈에 살던 시절에 친구들이 종령이라는 내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다며 지어줬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외국 이름을 쓸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통역사가 되고 외국 손님들을 수행 통역하게 되면서 내 이름을 묻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 미셸이라는 옛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 이름을 묻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한국인 VIP도 외국인 VIP도 대부분 통역사 이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수행 비서가 이분이 통역사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면 대부분 그냥 눈만 마주치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한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는 분들은 꽤 친절한 축에 속한다. 환히 웃으며 내 이름을 묻는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정말 대단히 친절한 것이다. 1999년에 방한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수행하게 됐을 때에도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오직 실수 없이 그림자처럼 여왕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여왕을 처음 만난 순간 왼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고 얼른 여왕의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여왕이 내게 물었다. 이름이 뭔가요?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여왕이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이름을 묻고 있었다. 네, 미셸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미셸. 곧이어 누군가가 여왕에게 말을 걸어와 여왕이 대답을 했고 나는 통역을 시작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통역에 집중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다. 여왕의 푸른 눈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여느 VIP들에게서 보기 드문 친절함을 여왕이 내게 보여준 것이다. 이어진 3박 4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3일째 되는 날은 마침 여왕의 73세 생일이었다. 안동 하회 마을에서는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상을 차려줬다. 여왕은 생일상에 올라온 47가지에 이르는 궁중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놀라운 맛입니다. 정말 음식이 맛있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더욱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여왕은 하회 별신군 놀이를 보면서도 매우 흥미로워하며 무슨 내용인지 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질문했다. 지사가 생일 선물로 족두리를 줬을 때에도 그 의미를 귀 기울여 듣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기뻐했다. 하회 마을의 여인들이 김장을 담그는 시연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도 하고 고개를 돌려 나에게 미셸도 저렇게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나요? 하며 쌩긋 웃기도 했다. 하회 마을의 충효당을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충효당은 풍산 류씨 가문의 고택으로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가이기도 하다. 여왕은 툇마루에 오를 때 대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이 한국 예법이라는 말에 주저없이 신발을 벗었다.
영국 왕실의 전통에 따르면 여왕은 절대 맨발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처럼 엄격한 왕실의 예법을 따르는 여왕이 맨발로 충효당의 마루를 밟고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온 세상에 중계되기까지 했다. 왕실의 기품보다 방문국에 대한 예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여왕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1호 동시통역사의 자기 연마의 시간. 나의 하루는 밀려오는 단어와 표현들을 상기하면서 시작된다. 5시는 고요한 시간이다. 아직 남편은 잠들어 있고 태평양 너머에 있는 두 딸도 각자의 일과를 치르느라 분주할 시간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잡음도 없는 나만의 새벽 시간. 조용히 영자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을 훑고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머릿속에 넣고 같은 문장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지 작문을 해보기도 한다. 그렇게 일과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새벽이 흘러간다. 내 직업은 국제회의 통역사다. 나에게는 대한민국 정부 제1호 통역사라는 타이틀이 있다. 나 이전에도 국제회의 통역사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초로 고용한 전속 통역사가 나였기에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됐다. 나는 상공부에 소속돼 4년을 일했고 그 다음은 미국 대사관에서 3년을 일했다. 한국이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국제통상 업무를 두루 겪었고 자동차 수출입 관련 협상, 반덤핑 조사, 국제금융, 자유무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경험했다. 이후 프리랜서가 돼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각종 국제회의, 기업 간 협상, 정상회담, 귀빈 수행 통역을 한 세월이 30년을 훌쩍 넘었다.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직업은 희소하다. 그래서인지 어디 가서 내가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말하면 다들 대단하게 바라본다.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들도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준다.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정상회담, 귀빈 수행 장면에 살짝 스치듯이 등장하는 사람이 내 친구, 내 며느리, 내 아내, 내 엄마라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직업을 빼면 아무것도 대단할 것이 없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일 이외에는 다른 재주도 없고 취미도 없다. 수줍음이 많고 말 주변도 없어서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 본 적이 없다. 이를 빼면 지금 내 연배의 많은 여성이 그러하듯 그저 매 끼니 메뉴를 걱정하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다. 그래서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이 일은 이렇게 평범한 나를 놀랄 만한 장소로 데려가 준다. 말도 안 되는 분야를 경험하게 만들고 꿈도 못 꿨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을 허락해 주는 일, 내 자신을 기특하고 뿌듯하게 여길 기회를 주는 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고 깊게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리하여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세상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만족감, 행복을 주는 일, 내가 이 일과 사랑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뿌리는 공부에 있다. 처음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변함없이 새벽에 기상해 한국 뉴스를 정독하고 영어 뉴스를 확인한다. 운전을 하면서 영어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날 동시 통역에 필요한 중요한 문장을 AI의 목소리로 들으며
따라 말한다. 일과가 마무리되는 밤이면 다음날 있을 번역 자료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친다. 이렇게 나의 하루는 24시간이 거의 모두 공부로 이루어져 있다. 통역에 필요한 영어 공부,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통역 관련 분야의 배경 지식, 빠르게 바뀌는 시사 뉴스, 경제, 학술, 과학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폭과 깊이는 다양하다. 이렇게 30년을 공부로 일상을 빼곡하게 채우다 보니 이를 위해 시작한 공부는 어느새 삶을 위한 공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새삼 경험한다. 나는 일을 하는 자세가 결코 일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책임감,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끈기, 최선을 다했으나 초라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겸허함까지 일하면서 경험한 희로애락은 고스란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연결되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일에 매진했을 때 일은 곧 인격이 됨을 매 순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임계점을 뛰어넘어라. 한 번은 그리스의 저자 앤젤라 리 더크워스의 강연을 동시 통역한 적이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이상, 한국에서도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좋은 환경과 재능이 없어도 열정, 노력, 끈기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강연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계점에 대한 그녀의 철학이었다. 원래 임계점은 물리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직전에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넘어서야 액체가 완전히 기체로 변화한다. 더크워스는 노력하다 보면 도저히 진전이 없어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정말 끈질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발휘해 기필코 임계점을 뛰어넘고야 만다. 2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800번의 실패를 통해 기어코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한 라이트 형제, 8번의 실패를 딛고 마침내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으로 성공한 알리바바의 마인 등 임계점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임계점에서 고군분투 중일까? 아니면 임계점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온도가 더 높아져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기체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일과 자아를 일치시켜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격과 직업이 잘 맞을 때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자기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을 갖는 것, 그보다 더 좋은 행운은 없다. 하지만 성격이 직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을 통한 성격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력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목소리를 고치고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과정처럼 성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별다른 노하우는 없다.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하면 된다.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웃어야 한다면 웃는 연습을 하면 되고 사교적인 성격이 필요하다면 사교수를 연습하면 된다. 예쁜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발성 연습을 해서 목소리를 잘 관리하고 튼튼한 근육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 된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성격과 기술이 곧 내 자아가 된다. 직업을 위해 자신이 부족한 자질을 위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이 내 자아로 흡수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나 재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혹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노력해 획득하라고. 완전히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훈련하라고.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영어는 세상의 모든 것. 나는 평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조금 엄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 무조건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공부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직장인이나 다른 분야 전공자들이 영어만 붙들고 있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하루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계속 훈련을 하면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통학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에 1시간 늦게 자는 식으로 시작하면 된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시작점이다. 예를 들어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패션 콘텐츠를, 음식에 관심이 있다면 음식 콘텐츠를 찾아 영어 표현을 익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 공부를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면 굳이 거창하게 학원이나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영어는 모국어로 쓰는 사람조차도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언어다. 꼭 미국 영어로 혹은 영국 영어로 구사할 필요는 없다. 조금 달라도 괜찮다. 자신만의 억양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영어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영어는 모두의 언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이 책, 베테랑의 공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고 싶은 일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